스프레드시트, 메이크, 루커 스튜디오 이런 노코드 툴을 활용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문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뽑아서 활용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코드 툴에서 텍스트를 가공할 때는 substitute, split, replace 이렇게 세 가지 수식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세 가지 수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추출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텍스트를 가공해주는 수식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regex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egex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스프레드시트뿐만 아니라 메이크, 루커 스튜디오, 에어테이블 같이 대표적인 노코드 툴에서 두루두루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고 사용법 잘 숙지하셔서 원하는 텍스트를 자유자재로 추출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regex 익스프레션을 활용해 볼 스프레드시트를 제가 생성을 해놨고요. 여기 샘플 데이터로 어떤 고객의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가상의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특이사항 이렇게 5개의 열을 생성을 해뒀습니다. 다 이제 가짜 데이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전화번호 같은 게 통일된 포맷으로 항상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시로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regex 익스프레션을 써가지고 원하는 값들을 추출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regex 익스프레션은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하는 값을 추출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regex라는 표현 방식을 써서 원하는 유형을 지정을 해주고 그 유형에 속하는 값들을 추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쓰이는 수식이 regex extract라는 걸 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가 원하는 유형으로 들어가 있는지 검증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regex match라는 거를 주로 활용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텍스트를 수정해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regex replace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전화번호 같이 원하는 포맷으로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는 값들을 다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작업도 이 regex 익스프레션을 쓰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특히 regex extract를 가지고 예시를 많이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regex 익스프레션을 썼을 때 어떤 값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요거를 가장 메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egex extract를 쓰면서 regex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소 값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출해내고 싶은 셀 값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B3 주소 값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쌍따옴표로 감싸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표현 값을 넣으면 그 표현 값에 해당하는 값을 이 셀에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광역시죠. 그러면 울산광역시 이렇게 치면 울산광역시 값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울산광역시라는 패턴을 주소에서 찾은 거죠. 울산광역시가 있죠. 그러니까 그 값이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통은 이렇게 쌍따옴표에 넣지만 요 셀 값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셀 값을 참조하는 거니까 쌍따옴표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요거를 고정 값으로 지정을 해주고 여기 모든 셀에 다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위에 이렇게 치면 울산 이렇게 전체 행들에 다 한 번에 적용을 해주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는 이 regex 익스프레션을 넣어야 되는 값에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그 텍스트가 들어있으면 그 텍스트를 그대로 반환을 해주죠. 이게 이제 regex 익스프레션을 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텍스트를 집어넣는 거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 텍스트 말고 좀 더 유용한 표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쓰이는 거는 요 점 표현인데요. 이 점이 뭐냐면 그냥 아무 캐릭터나 다 불러오는 거예요. 아무 캐릭터라고 하면은 뭐 한글이 될 수도 있고 알파벳이 될 수도 있고 뭐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언더스코어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모든 기호들 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호에 하나를 가져오는 게 요 점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소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값 있죠. 첫 번째 값을 다 지금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점을 2개 하면 2글자까지 불러오게 되겠죠. 3개 하면 3개까지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 개 하면 여러 개 가져오고요. 이 중간에 스페이스도 하나의 캐릭터로 인식을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조합을 해서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광역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4개의 점과 C를 하면 앞에 4개 그리고 C로 끝나는 값을 이렇게 또 추출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뭐 서울특별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C 값을 뽑아왔는데 여기 이렇게 충청남도 천안시 이 경우에는 이 천안시 값만 딱 가져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역시나 특별시처럼 처음에 C로 시작하는 요 5글자의 값만 가져오고 싶다고 하면은 이 C가 아무 데서나 이 문장에서 C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의 C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려면 요 앞에 요 꺽쇠 있죠. 웃음 표시 같은 요 꺽쇠를 하나 넣어주시면 요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문장의 첫 시작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4개 캐릭터가 들어가고 C로 끝나는 그 표현을 찾아서 가져와라. 이렇게 넣으면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뭐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것들은 가져오는데 여기 이렇게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이런 것들은 가져오지 못하죠.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표현들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꺽쇠가 문장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맨 끝에 달러 사인을 넣으면 문장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뭐 C로 끝나는 문장은 없으니까 뜨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괄호를 넣으면 괄호 값으로 다 지금 끝나죠. 그래서 괄호 값으로 끝나는 값들을 여기 지금 4개 캐릭터 그 다음에 괄호로 끝나는 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괄호 앞에 이렇게 그 백슬래시를 해줬죠. 이 백슬래시가 뭐냐면 그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해서 지금 괄호도 사실 이 레젝스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원래는. 근데 이 이스케이프 백슬래시를 해주면 문법에서의 괄호가 아니라 그냥 괄호 캐릭터 자체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를 해주셔야 이 괄호 자체를 이 주소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4글자까지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달러 사인을 썼기 때문에 문장의 끝에 부분에서 찾아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달러 사인도 써보고 꺽쇠로 앞에 부분을 가져오는 것도 해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리고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처럼 5개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이렇게 7글자로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다 포함을 시켜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기호를 또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는 이제 점을 하나 하시고 여러 개를 하실 필요 없고 플러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점 자체가 여러 캐릭터를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앞에 부분에 해당하는 기호가 한 번 이상 발생한 거를 다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플러스의 앞에 부분은 아무 캐릭터잖아요. 그럼 아무 캐릭터가 여러 개 있는 거니까 그냥 전체를 다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뒤에다가 다른 값을 넣어주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C로 끝나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패턴에서 마지막은 C로 끝나야 되고요. 문장의 처음에 아무 캐릭터나 한 번 이상 여러 번 나오다가 C가 나오면 이제 끊어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C 값까지 다 이쁘게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는 앞에 부분의 표현이 한 번 이상 발생한 걸 의미하고요. 별표 있죠. 별표를 하시면 한 번 이상이 아니고 0번 혹은 여러 번을 의미합니다. 이 앞에 표현이 한 번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다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플러스는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 별표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도 그 값도 같이 매칭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플러스는 한 번 이상, 별표는 0번 혹은 여러 번을 의미했는데 정확하게 몇 번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지정해주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중괄호에 숫자를 넣어주시면 딱 그 숫자만큼 반복을 해서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점하고 중괄호에 4를 넣으면 점 4개 하신 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산광역 가져오고 C를 가져왔죠. 근데 여기서 4개가 아니고 4개에서 뭐 6개까지 매칭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4,6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가져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 4개에서 6개 사이가 아니고 뭐 10개든 100개든 4개 이상이면 다 매칭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 뒤에 숫자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점하고 플러스한 거랑 동일하게 매칭을 해주죠. 근데 이번엔 다른 게 아까 플러스는 1개 이상이었다면 지금은 4개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부분에 사용한 기호를 몇 번 매칭을 해줄 건지를 플러스, 별표, 그리고 이 중괄호에 숫자를 넣어서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도 아쉬운 게 이 점을 주로 우리가 활용했잖아요. 근데 이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전라북도 전주시에 앞에 이제 스페이스 값이나 뭐 언더스코어, 숫자, 뭐 스페셜 캐릭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알파벳만 지정을 해주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한글만, 뭐 숫자만 이렇게 그 타입별로 나눠가지고 개수를 매칭해주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점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이 백슬래시하고 W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백슬래시 W는 뭐냐면 보통은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 그리고 숫자, 그리고 언더스코어까지 워드의 약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한글은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주소에서 숫자만 가져오죠. 왜냐면 알파벳이 없고 한글은 이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숫자 값만 가져오게 되고요. 근데 실제로 알파벳도 아니고 딱 숫자만 가져올 수 있는 거는 W가 아니고 D라고 해서 디짓의 이니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백슬래시하고 D를 하시면 숫자 값을 하나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또 하시면 숫자 값을 한 번 이상 연속되는 거를 다 가져오게 되죠. 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한글 주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나 숫자 말고 한글 값만 지정을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대괄호를 하시고 이 안에다가 그 시작 범위부터 끝 범위까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그 안에 속하는 거를 다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숫자라고 치면 0부터 9면은 모든 숫자를 커버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 앞에 숫자에 해당하는 0부터 9 안에 해당하는 값 하나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백슬래시 D랑 동일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한글을 가져오고 싶잖아요. 그럼 한글의 조합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한글 한 글자만 딱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글의 이제 시작은 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끝은 히인데 히에 받침까지 히읗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없는 글자지만 조합상으로는 가장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한글 하나를 가져오시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대괄호 이후에 플러스를 넣어주시면 한글이 끝나는 지점까지 딱 가져오게 됩니다. 보시면 울산광역시 다음은 스페이스잖아요. 그럼 스페이스 값은 한글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져오지 못하고 딱 시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백이 있기 전까지 값만 딱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점을 활용했으면 그냥 전체를 다 가져와 버리잖아요. 왜냐면 스페이스 값도 다 점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다 가져오는데 대괄호를 써서 한글만 딱 매칭해주면 한글이 끝나는 때까지만 매칭을 해서 가져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쓰시면 거기에 범위를 넣어주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만 가져올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씩만 쓰셔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알파벳이랑 숫자를 다 합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A to G, A to G 이렇게 알파벳 같은 경우는 소문자 대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써주셔야 되고요. 0, 9 뭐 이런 식으로 다 조합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스페이스 전에 딱 끝나기 때문에 스페이스 전에서 딱 멈추게 되죠. 뭐 조합을 더 추가해줘도 차이가 없는데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점을 하나 추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 점으로 스페이스를 하나 추가해줬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또 값을 하나 가져왔죠. 여기에 또 플러스를 해주시면 그 다음 스페이스 있기 전까지 매칭을 딱 해주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표현들을 어느 정도 배워봤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아시면 거의 웬만한 레직스 익스프레션은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괄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괄호는 일종의 이제 값을 우리가 그룹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룹핑해서 그 값만 딱 추출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메일에 이 아이디 값 있죠. 뭐 네이버닷컴이면 이 골뱅이 앞에 부분 있잖아요. 이 앞에 부분만 우리가 추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대괄호를 한번 써볼게요. 이메일은 무조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알파벳 A to G 그리고 대문자 A to G 그리고 숫자도 포함될 수 있죠. 숫자 그리고 언더스코어 하이픈 이렇게 조합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의 첫 번째 값들을 다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죠. 그리고 골뱅이로 끝나게 되죠. 골뱅이까지 하면 이렇게 골뱅이 값까지 딱 매칭을 잘 해주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는 이 아이디 값만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괄호를 넣어주시면 괄호로 딱 골뱅이 앞에 부분까지만 넣어주면 요게 이제 이 괄호를 넣은 부분만 캡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뱅이를 빼고 아이디 값만 딱 불러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뒷부분까지 같이 매칭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골뱅이를 빼고 이 앞부분과 뒷부분만 우리가 나눠서 추출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괄호를 이 골뱅이만 빼고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부분은 첫 번째 셀에 그리고 뒤에 부분은 두 번째 셀에 이렇게 나눠서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메일 값에서 뭐 도메인만 발라서 뭐 활용을 하고 싶고 또 앞에 아이디만 발라서 활용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레젝스 쓰시면 손쉽게 추출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특정 부분만 캡처해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or 연산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짝대기 하나 긋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쓰시면 말 그대로 그냥 또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인 경우에만 이렇게 매칭을 해줍니다.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만 속하더라도 매칭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식을 쓰실 때 유형이 한 번에 표현이 안 될 때는 이렇게 or 연산자를 써서 여러 가지 유형을 같이 매칭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면 좋은 게 이 물음표거든요. 이 물음표는 뭐냐면 옵셔널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가져오고 싶은데 여기 이제 플러스 8이가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플러스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둘 다 매칭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 플러스는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 한 개 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케이프를 해주고요. 플러스 근데 여기에 물음표를 하시고 82 이렇게 하시면 지금 플러스 82와 82를 둘 다 매칭을 해주죠. 그 이유가 여기 앞에 물음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들어있는 것도 매칭을 해주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매칭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물음표를 빼게 되면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있는 값만 매칭을 해주죠. 이렇게 어떤 특정 표현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로 표현해주고 싶은
싶으실 때 활용하시면 유용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셨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레젝스 표현은 다 익히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합해서 실습을 해보시면서 실력을 키워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문제를 3개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주소에서 시랑 구 값을 추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울산광역시 스페이스 있고 그 다음에 남구 이런 식으로 주소 값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구 값까지만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한글로도 매칭해 줄 수가 있는데 그냥 점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캐릭터가 들어가다가 C로 끝나겠죠? 그러면 이 C 값까지는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9까지 가져오고 싶잖아요. 9까지 가져오려면 여기에 이어서 이제 더 작성해 주시면 돼요. 또 캐릭터가 들어가다가 9로 끝난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에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보면은 9가 없는 주소들이 있네요. 9가 없는 주소들은 이렇게 지금 에러가 뜹니다. 매칭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냥 C 값까지만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 연산자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9까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C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만약에 9까지 매칭이 안 되면 C까지만 매칭되는 게 있는지 봐가지고 그걸로 이제 리턴을 해주겠죠. 그래서 에러 없이 이제 다 잘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이메일 주소가 제대로 표현된 행들과 제대로 표현이 안 된 행을 구분을 해라 라는 건데요. 요게 이제 아까 저희가 레젝스를 사용하는 두 번째 케이스에 속하는 검증을 하는 건데요. 이때는 이제 레젝스 매치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그럼 레젝스 매치는 뭐냐면 아까 extract는 이렇게 표현식을 넣으면 그 표현식에 매칭되는 값을 이렇게 추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매치는 그냥 true랑 false 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매칭이 되면 true고요. 매칭이 안 되면 false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메일 주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체크를 해주고 싶으면 이메일 주소의 포맷을 regeX로 만들고요. 그거에 매칭을 하면 true가 될 거고 매칭이 안 되면 false가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이제 제대로 된 이메일로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메일 값들에 대해서 regex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메일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이제 시작 부분부터 지정을 딱 해주기 위해서 요 꺽쇠를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과 뭐 숫자 값들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다 대괄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 그리고 뭐 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언더스코어 하이픈 뭐 이런 값들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골뱅이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알파벳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점을 할 때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백슬래시를 같이 해줬고요. 그 다음에 co.kr이나 뭐 com, edu 이런 것들을 이제 매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매칭해주는 거를 다 이제 알파벳이죠. 이렇게 알파벳 지정을 해주고 보통은 대문자가 아니죠. 그래서 소문자로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한정이 아니고 한 2개부터 6개 사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렇게 KR 이런 식으로 점을 여러 개를 이어줘도 지금 다 true로 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골뱅이 다음에 처음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2개에서 6개 사이로 이제 CO가 2개죠. 이렇게 알파벳 2개까지 들어가고 그렇게 찾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true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무슨 난리를 쳐도 지금 다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도 지금 다 true가 뜨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뒤에 좀 더 보완을 해줘야겠죠. 뭐 어떻게 보완을 해줄 거냐면 이 CO나 뭐 COM 요런 값이 나온 다음에 그 뒤에 한 번 더 점이 붙을 수 있잖아요. 뭐 co.kr처럼 그 경우를 좀 더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한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할 건데요. 보시면 먼저 괄호를 추가해줬어요. 괄호를 추가한 이유는 이 괄호가 끝난 다음에 물음표를 넣었죠. 그래서 이게 옵셔널 하다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옵셔널 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게 괄호에 들어간 값 전체가 옵셔널 하다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괄호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만 있는 게 아니고 물음표 한 다음에 콜론이 들어갔죠. 요거는 이제 괄호 자체를 원래는 우리가 캡처해서 쓰는 경우에 썼잖아요. 근데 캡처할 때가 아니고 그냥 묶어주기 위해서 쓰는 용도로 쓰일 때 이렇게 물음표 플러스 콜론까지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슬래시 점을 써서 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이 2개에서 3개 사이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달러 사인을 씀으로써 그 이메일 주소에 마지막이 이렇게 끝내야 된다라는 걸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kr 이러면 false가 뜨죠.
근데 요거를 만약에 뒤에 부분을 없애주고 co.kr만 하시면 true로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렇게 한글이 들어간 것도 true가 떴었는데 이제 false가 뜨죠. 지워주면 다시 true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제대로 표현된 행과 안 된 행을 구분해 줄 수 있는 regex expression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해놔도 사실 이메일 조합을 또 보다 보면은 false가 뜨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또 여기서 더 계속 보완을 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는 regex를 사용하는 세 번째 기능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바로 값을 수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화번호를 보시면 뭐 010-하고 1234-1234가 있고 대시가 없는 유형의 값도 있고 플러스 82가 붙은 값도 있고 그냥 82가 붙은 값도 있죠. 그리고 010-하고 1234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대시가 없고 두 번째 대시가 없이 1234가 붙어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전화번호가 잘못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 핸드폰 전화번호 특성상 무조건 세 자리 오고 대시 있고 네 자리 오고 대시 있고 네 자리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유형의 전화번호 입력된 인풋을 가지고 동일하게 3개, 4개, 4개 그리고 중간에 대시가 들어간 형태로 값을 수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regex replace라는 걸 써주시면 되는데요. regex replace를 쓰고 전화번호 이 셀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칭을 해줄 유형을 또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떤 값으로 반환해 줄 건지도 이 replace에선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3가지 인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수식을 넣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밑에 이제 이 위의 값으로 수식을 넣어서 이렇게 010-1234-1234가 이쁘게 이제 뽑히게 만들어 놨는데요. 수식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이 셀을 선택해주고 두 번째 끝나는 여기 컴마까지 여기가 이제 먼저 값을 매칭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매칭된 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줄 건지를 이 두 번째에서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럼 먼저 매칭하는 유형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꺽쇠가 들어갔으니까 이걸로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백슬래시가 들어갔고 플러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실제 기호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플러스 82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들어간 거고요. 근데 물음표가 들어갔다는 거는 옵셔널이라는 거예요. 플러스가 안 들어간 전화번호도 많기 때문에 플러스가 옵셔널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슬래시 D니까 숫자를 의미하죠. 근데 숫자가 0개에서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무슨 말이냐? 82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D 0에서 2 0개 들어가면 82가 아예 없는 거고 82가 둘 다 들어가면 2개의 값이 들어간 거죠. 숫자가. 그 다음에 대시가 또 있는데 이 대시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옵셔널로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요. 숫자가 들어가고 숫자가 0개 혹은 여러 개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010인데 뭐 82하고 1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를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핑을 처음으로 써줬습니다. 10을 그룹핑으로 써줬는데요. 이게 지금 전화번호 케이스가 다 무조건 10은 들어가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 자체를 캡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대시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룹핑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숫자가 4개가 들어간다. 무조건 숫자가 4개가 들어가고 그거를 그룹핑 해줬고 대시는 또 옵셔널이고 그 다음에 숫자 4개가 또 들어가고 세 번째 그룹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달러 사인으로 이렇게 전화번호가 끝이 난다. 이렇게 하면 이 지금 적어놓은 5가지 유형을 다 캡처를 해주는 거예요. 다 캡처를 해줬고 우리가 그룹을 3개를 만들었죠. 그럼 그 그룹을 활용해서 세 번째 이제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해줄 거냐. 먼저 첫 번째 무조건 0을 넣어라. 010으로 시작하는데 0을 넣고 그 다음에 달러 1을 하면 달러 1이 우리가 그룹핑 해준 첫 번째 그룹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그룹이 뭐죠? 10이었죠. 10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0은 무조건 앞에 넣고 10을 캡처해서 10을 넣으니까 010이 되겠죠. 그리고 대시를 넣고 그 다음에 달러 2면 두 번째 그룹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은 디짓 4개 이 중간 숫자겠죠. 중간 숫자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대시를 또 하고 달러 3 세 번째 그룹 또 디짓 4개. 그래서 뽑으면 이렇게 010, 1234, 1234를 이쁘게 다 통일해서 뽑아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안 들어가 있을 때 regex replace를 써서 원하는 형태로 텍스트를 수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실습도 해보면서 스프레드시트에서 regex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 추출, 검증, 그리고 수정 작업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regex 표현은 사실 스프레드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코드 툴에서 유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예시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메이크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 아까 동일한 시트에서 값을 가져왔어요. 가져온 다음에 텍스트 파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듈 추가하실 때 텍스트 쳐보시면 텍스트 파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매치 패턴 같은 거에 보면 regular expression이라고 써있죠. 이게 이제 regex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파서 매치 패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패턴에 우리가 원하는 regex를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은 텍스트가 스프레드시트의 이메일 컬럼 값이고 거기서 요 id 값이죠. 골뱅이 앞에 부분만 뽑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도 했고요.
괄호 안에 알파벳이랑 숫자 그리고 언더스코어까지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캡처를 했어요. 그러면 골뱅이 앞부분만 딱 가져올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설정해주고 모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퍼레이션 결과에서 이렇게 번들에 이메일 값이 들어갔고 거기서 ID 값만 이렇게 잘 추출을 해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에서 자동화 작업을 하실 때도 이메일 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 ID 값만 추출하고 싶다, 혹은 뭐 유튜브 채널 링크에서 유튜브 비디오 ID만 추출을 하고 싶다, 뭐 주소에서 특정 값만 추출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이렇게 텍스트 파서에서 regex expression 쓰시면 조금 더 복잡한 유형들에서도 원하는 값만 쏙쏙 뽑아내서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메이크뿐만 아니라 루커 스튜디오로 대시보드를 제작하실 때도 이 regex 표현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루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수식을 활용하고 싶으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추가된 데이터 소스 관리 들어가셔서 원하는 테이블에 작업 수정 버튼을 누르셔서 필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필드 추가하신 다음에 신규 전화번호 해서 전화번호 값을 아까 regex replace로 통일해 준 거 있죠. 그거를 동일하게 루커 스튜디오에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루커 스튜디오는 수식이 regex replace인데 여기 P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regex를 쓰고 싶으시면 regex라고 넣으시면 이렇게 알아서 추천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replace겠죠. replace 하시고 전화번호 값을 수정을 해줄 건데 사용 방법은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이 서비스별로 문법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루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시트에서는 뭐 /d나 /w 이런 값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루커 스튜디오에는 그 /d나 /w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대괄호 해서 뭐 age 0에서 9 이런 유형이 있었죠. 그거는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d를 0에서 9 값으로 변경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에 원래 백스페이스 하나 넣었는데 루커 스튜디오는 2개를 넣어줘야 이스케이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있어요. 이런 것만 좀 변경을 해주시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핑한 거를 불러올 때 불러오는 값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백스페이스 2개에 1, 백스페이스 2개에 2 이렇게 캡처해준 괄호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사인에 1, $사인에 2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백슬래시 2개에 1, 백슬래시 2개 2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 그런 차이만 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로 와볼게요. 대시보드에서 신규 전화번호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시트처럼 제대로 값을 다 변환을 해주죠. 중구난방으로 들어있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잘 통일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regex를 활용해서 원하는 텍스트만 추출을 하거나 원하는 유형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검증을 하거나 원하는 유형으로 통일해서 텍스트를 수정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regex는 노코드 툴뿐만 아니라 코딩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문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유형이 복잡하면은 그거를 regex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챗GPT나 클러드한테 내가 원하는 regex 표현을 설명을 잘 해주시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AI가 뚝딱 잘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AI가 만들어주는데 regex 굳이 왜 배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AI가 만들어주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게 제대로 만들어준 건지 또 혹은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금 틀린 부분만 내가 뭘 수정해주면 되는지 혹은 내가 직접 수정하지 않더라도 이게 왜 틀렸고 그래서 이 틀린 부분을 수정을 해줘라 라고 지시 정도는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다룬 기본 지식과 플러스 AI를 활용하시면 원하시는 텍스트를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추출하거나 검증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 통해서 regex 문법 잘 익히셔서 시트나 메이크, 루커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regex 표현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